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Q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금일 이제 코스피가 2,000을 안착하고 제대로 된 이제 대세 상승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어떤 변동성 장세를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랠리 구간 속에서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종. 코스피 오늘 2,000선 안착이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오늘 장 빠르게 좀 점검해 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아직까지 안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가가 8초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일단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2001포인트 정도에서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수출주들과 자동차주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 종가가 2008포인트대에 마무리가 좀 됐네요. 약 0.48% 정도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일단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섹터들, 즉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유틸리티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만기일이 좀 지난 만큼 내일장부터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시장들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은요, 여전합니다. 종목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압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금일같이 많이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점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도 이 경기 민감주들, 즉 조선이라든가 화학, 철강,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즉 바닥은 나왔지만 시세의 흐름들을 기대하기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압축을 꼭 하되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금일장은 역시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의 어떤 문제는 리스크다, 즉 핑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환율 자체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 반복하는 모습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583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을 흔들거리더라도 꽉 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를 굳건히 하시고 꽉 쥐고 하셔야 되는데 많이 흔들거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이걸 놓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놓지 마시고 좋은 종목군은 정말 꽉 쥐고 가야 되는 버릇을 계속 들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변동성 랠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그 상승 쪽 가닥 쪽에서 보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랠리는 랠리라는 거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꾹 쥐고 좋은 종목군도 꾹 쥐고 제대로 된 시세를 나올 때까지 좀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어느 한쪽에 뭐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종목들마다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장, 그런 장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포트의 종목군이 어떻게 보면 소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포트를 재편하셔야 되는데요.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목 상담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23-3366-0110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전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안내 말씀해 주시죠. 네, 증시큐어보서에서는 시청자분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아마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해사단에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대박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의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이거를 CD로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 저희 이벤트 두 개 다 대박입니다. 이 이벤트에 꼭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쭉쭉.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이제 대안주 저희가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생명공학 섹터고요. 진단의료 쪽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 대장암, 간암을 진단하는 프렌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FRIEND, 프렌즈 아니고 프렌드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비중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롯데케미칼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1.5%대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자, 일단 바닥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지표가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 안 좋게 나왔었죠. 안 좋게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아래 꼴을 좀 닳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18만 5천 원짜리 때면 약간의 수익권역이십니다.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2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으나 일단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를 18만 5천 원에 하셨으니까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이 자리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13,500원 매수가의 비중 100%입니다. 아이고, 예, 5177님. 이 5177님, 비중을 100%나 실으셨는데, 지금 13,500원이면 한참 떨어질 때 이때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그죠?
한참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이유 명확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3D 프린팅 관련주들이요.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STI 등 이런 종목군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회사는 STI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STI는 모양이 보면 자, 죽었다가도 빨리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은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STI도 보면 신용 비율이 10.04%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용 비율이 지금 8%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누군가가 신용 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까지 즉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이 걸려야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3,500원이면요. 일단 여기를 여기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야 돼요. 이 박스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62평인데 이 62평 위를 못 올라탔어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사이를 반복하고 있고 신용 물량 때문에라도 위에 올라오기만 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신용 비중 지금 비중이 100%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손절 감안하고 박스권에서 일부 매도라도 분할 매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 상단이 11,400원대 부근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분할 매도의 관점을 좀 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놓은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비중 너무 많습니다. 한 50%대까지 낮춰놓으세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가다가 계속 행보 구간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못 오르게 되면 뒤로 심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비율 높습니다. 그 점 만약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신용 비율에 대한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보다는 STI가 나아 보인다는 입장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네요. 75,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안착, 즉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역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합병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도 어느 정도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들인데요. 우선 바닥권역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 비중이면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약 한 85,000원대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굳이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온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7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252님, 이거 정말 꾸준하십니다. 꾸준하게 참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JW 중이시냐? 여전히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오답을 맞추시는 분도 아마 드물으십니다. 1833님, 정답 파미셀, 오늘도 틀렸나요? 네, 틀리셨습니다. 땡입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인데요. 세코닉스 매수가가 지금 26,600원에 30%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세코닉스 지금 가격대를 좀 잡아봐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르고, 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자,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보 기간 때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22,000원과 28,000원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리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중간에 있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가 어떤가 하면, 자, 여기 올라왔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밀리죠. 그죠? 그럼 다시 올라오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가셔야 돼요.
아직 추세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즉 박스권에라도 추세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주봉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지금 추세상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쪽이죠. 그죠? 그러면 크로스 돼 갖고 들고 있는 쪽이면 여기까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27,600원 이상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굳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서 여기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300원인데, 요 자리 때, 만약에 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츠를 매수하셨어요. 4,97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민슈의 제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이 공부방을 하죠. 저녁 때 공부방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 좀 AS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고점을 찍어놓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지금의 모양새가 좀 약간 쌍봉의 냄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죠. 즉, 4,500원대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4,300원대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자리대를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여유있게 투자를 해 보신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임대사업, 렌탈 사업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웅진코웨이, 과거에 웅진코웨이였었죠. 코웨이 정수기 사업 분들은 렌탈이죠. 그 부분들처럼 이 하츠도 렌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나름대로 일단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40%세요. 40%시면 조금 추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냥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 밤이죠. 9시에 막상막하 투민슈에 제가 출연을 하니까요. 자세하게 AS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 1,510원 월드컵 전까지 보유하면 어떨까요? 6025님 남겨주셨는데요. 왜 월드컵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월드컵이 왜 기준을 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팜스토리 월드컵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치킨 맥주, 그 다음에 방송 컨텐츠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월드컵의 어떤 수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팜스토리가 최근에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올라오는 자리대예요. 그죠? 올라오는 자리대에서 지금 여기 62평이죠. 강한 62평이 추세선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내려오니까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부딪혔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가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꼭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니까 요게 1,700원을 넘어서면 익절가를요 1,625원 오늘 종가를 익절가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1,800원을 넘어서면 요 익절가를 1,660원 이상으로 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00원대가 오면 요 익절가를 1,780원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익절가를 자꾸 올리셔서 추세선상을 꺾지 않을 때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 추세선상을 꺾으면 팔고 나오는 전략,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팜스토리 지금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익절가가 되겠죠. 지금 매수가 밑인데 바로 위에요. 그죠? 1,580원대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바이오엔이네요. 12,931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바이오엔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간당간당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61선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 12,3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된다면 아마도 12,000원을 깰 겁니다. 11,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12,900원짜리대니까 일단은 얼마 큰 손실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12,300원짜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일단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한 13,3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손절을 보다는 오히려 매도 기회를 좀 주고서 밀리더라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3,300원짜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요. 약 한 15,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형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적자를 탈피를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유헬스케어 섹터죠.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59님, 정답 LG생명과학입니다. 땡입니다. 자, LG생명과학처럼 큰 종목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YD 온라인이요. YD 온라인. 네네. 예, 게임주.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매수가는요? 4,100원이요. 4,100원. 네네. 오늘 장중에 예. 5% 이상 급등시켰다가 쭉 뺐는데, 음. 그 세력이 다 빠져나간 건지 궁금하거든요? 세력이요? 네. 세력이 다 빠져나간지. 그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오늘 실으셨어요? 20%. 20%.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자리대 요거 계속 내가 성과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ATS상.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밀리던 자리대예요. 그죠? 네. 밀리던 자리대인데 이걸 늘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네네. 여기를 통과를 못 시키고 자꾸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밀리면 여기까지 또 하락 나오고, 여기서 밀리니까 또 여기까지 하락 나오고, 또 여기서 밀리니까 또 하락이 나와요. 그죠?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아무리 지금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어도, 여기, 즉, 5,200원대 가격 부근만 오면 매물대가, 즉,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잘 못 올라오는, 즉, 상승의 어떤 제한이 보이는. 그리고 게임 산업 자체가 규제, 완화 쪽이 아니고 아직도 규제 강화 쪽에 있다는 것. 그런데 세력이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자,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가 순간순간 조금 올라올 때 거래량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올 때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만든 것은 결국은 이건 세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력이 어떤 뭔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안 됐고, 그러면 실망 매물들에 의해서 조금씩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래량 여기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거래량 이 구간에서 조금 실렸어요. 왜? 전고점대 부근이니까 또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장대 음봉을 뽑은 날도 거래량이 크게 없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자,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았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는데, 결국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밋밋한 구간, 즉, 각도가 살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3,6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내일이라도 4,000원 이상 딱 다시 윗꼬리를 달면, 위에까지 올라오면 4,100원대에서, 지금 매수가가 4,100원대라 그러셨죠. 그죠? 네네. 4,100원대 그 부근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이건 일단 피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피해 있다가 다시 이 밑에 구간까지 주게 되면 고맙다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3,100원대예요. 추가 아시겠죠? 매수를 하라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3,100원대 가면? 아니죠. 추가 매수가 아니고 네. 4,100원대에 팔고 나오셨다가 기다리셔야 된다고. 예. 만약에 밑으로 더 빠지면은요? 밑으로 더 빠지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3,800원대 깨고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3,600원 밑으로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밋밋해요. 주봉에서도 여기 지지대인데, 지지 받을 확률이 좀 없습니다. 왜? 밋밋한 지지대니까. 그 다음에 월봉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밋밋한 지지대입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군 아니고, 지금 아직도 규제 산업 쪽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특별히 그런 모멘텀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YD 온라인이. 지금 뭐 어떤 게임주, 스마트폰 게임주, 그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컴투스하고 게임하이였는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용 게임이에요. 근데 YD 온라인도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근데 최근 들어와서 YD 온라인에 인기 있는 게임이 크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도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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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잠깐 전화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문자 상담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떤 종목을 좀 보면요. LG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좀 안 보내주셨네요. 자, L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5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간의 수익권역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주당 한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LG의 차트를 좀 보시기 전에 먼저 수급 한번 볼게요. 먼저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 박스권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6만원 초반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한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일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 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가상 이 6만원을 깨면은 안 됩니다. 깨면 안 되고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도 61,500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약 한 61,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로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한 번쯤 좀 덜어주고 나서 다음 기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다 들려요. 그죠?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바텍을 KH바텍? 예, 22,000원에 10%를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아침에 올라갔다 우울장이 계속 빠져서 이거 잘못 산 것 같아서 오늘 사셨어요? 도 아침에 반등을 하면 이걸 그냥 손절가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KH바텍 얼마에 매수하셨다고요? 22,000원. 22,000원. 오늘 사신 건 아니네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장이 예. 코스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음. 한 24,000~25,000원은 가지 않을까 하고 샀더니 예.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10%요. 10%. 일단은 KH바텍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예, 스마트폰 부품주. 예, 스마트폰. 예, 부품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 노키아에 굉장히 납품이 많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노키아가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인기가 쭉쭉쭉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 KH바텍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바로 2012년도 5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어내면서 5,290원을 만들어냈다가 자, 이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횡보가 어느 정도 둔각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와 있는데 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월봉이 추세선상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대가 왜 지금 거래량 없이 밀리는 자리대인가 하면, 자,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월봉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24,000원대, 여기가요. 예전에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올 것을 기대하다가 다시 이게 추세를 꺾으니까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 올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자, 여기가 한번 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죠? 19,900원대까지 이 월봉상 어떤 부분이 즉 추세선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주봉의 추세선이 아직 자 둔각만 만들어놨지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자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까지도 내려요. 16,000원대까지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냥 팔아쳐야 되나 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 아래 선이 16,000원, 17,000원 선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19,0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고 19,000원을 딱 깨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19,000원을 깨면은 빠져나오고. 예, 19,0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을 밀고 내려왔어요. 22,000원이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바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를 예측하다 보니까 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지지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밀려가 내려오면요. 굳이 이런 구간에서 다음부터는 잡지 마세요. 지지 밀고 내려올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9,000원 안 깨면 들고 가보시고 여기서 한참 횡보 나왔던 데가 17,000원대이기 때문에 17,900원대예요. 거기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재매수 구간을 어디 잡으셔야 되는 거면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지금 19,100원을 터치하게 되면 빠져나오셔야 되는 전략인데 저는 19,100원? 글쎄요.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제 마음을 대입해 보자면 저는 이 종목을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일 아침이라도 파는 게 나을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예. 하여튼, 요 얘기 좀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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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B금융요. KB금융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 53,500원. 비중은 50%요. 50%요? 예. 53,000원대면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종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지. 네. 내가 어제 가만 생각한 거네. 네. 그 경영인들 아니습니까? 네. 그 오너들 아니습니까? 네네. 죽은 이 살았네 개사도. 네. 그지요? 수많은 사람이 예금을 하고 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데. 네. 저거 배속 하나 챙기려고. 네. 그래, 그지요? 비리를 하고, 그지요? 일하니까. 네. 참, 길가에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도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이런 사건이 텔레비에 나오든지 신문에 나오면 안 됐단 말은 이런 말이 솔직히 안 나와요. 네. 자기 배속을 치우려고. 응? 그렇죠. 그래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됐단 말이 안 나오고. 네.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게 방송이라서. 네. 솔직히 말은 딱 깨놓고 못 하겠고. 시원한 욕 한번 하세요. 시원한 되지만은 괜히 내마 참 좋은 입에 그지요 양반이 안 될 것 같아서 말만 하고 네. 길거리 가가 강아지가 누워가 죽어 있어도 아이고 이를 웃자노 사람이 익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리고 안 너무 됐다고 노여워하지 생각을 마시고요. 전혀 그런 사람 뉴스가 나오면은 안 됐다고 소리를 절대 하기 싫은 거 있지요. 어머니. 아이고 저거
어머니! 이제, 예, 그렇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예, 예. 예, 일단 5만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참 경영진들 꼴보기 싫죠? 아이고. 네, 일단 그러실 것 같아요. 그지요. 예금자와 주주들 그지요. 네, 일단 그렇게 그거는 됐는데, 생각하고 자, 일단 좀 많은 들어보세요, 월급을 어머니. 받아 먹으면서, 어머니. 대단하면서 많은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도, 네. 그래서 지 배속을 더 치우려고, 그는 그걸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어머니. 예, 예. 자, 53,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지금 3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예. 일단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예. 나온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예. 조금 더 기다리시면, 기본적으로 4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아마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42,000원대까지는 넘어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42,000원짜리 대가 넘어서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서울경제 전화를 주시면 예, 예.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예. 일단은 조금 가지고 계세요. 예. 아시겠죠? 42,000원까지. 네. 예. 그냥 그 정도만 갖고 계시고 좀 기다리시면 예. 될 거예요. 법이 물러서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요. 네, 일단은 자세한 이 통화나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나는 네. 솔직히 이 주주지만은 그지요. 네. 내가 돈을 좀 많이 없애려랑 하고라도 나는 국민은행이든지 KBN인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저가 완전 박통도 다 자, 어머니. 어머니. 좋겠어요. 어머니,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예, 전화 예, 드릴게요, 예.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픈베이스를 단기로 제가 봤는데 네. 2,050원에 예. 매입을 했는데 그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단기로 제가 들어갔는데 네. 보유를 해야 비중을 되는지. 30% 정도 담으셨어요? 2,050원에? 네. 자, 뭐, 오픈 베이스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뭐 좀 얘기하실 건 없으세요? 자, 일단 오픈 베이스는요, 안철수 씨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근데, 자, 금일 이제 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안철수 씨가 무공천 때문에 무공천 원칙을 주장하다가 지금, 세민연에서 이제 무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씨가 그러면 나오겠다. 세민연에서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기사 보셨어요? 아직 못 봤는데. 못 봤어요. 그 이제 세민연하고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안철수 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일 이제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판단이 애매모호해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씨 관련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 신당 창당이 아니라 세민연으로 갔는데 다시 그 세민연에서 삐걱대면서 나왔고 그럼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악재로 받아들여야에 대한 부분이 아직 문제로 남아있어요. 왜? 지금 자기 노선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이 고집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종목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종목은 같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 누구와도 융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시장에서 그런 해석이 나와서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 시장에서 오픈 베이스도 같이 떨어진다니.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에는 사실 뭐 아니면 또라는 식의 투자입니다. 이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실적이 받쳐주면 얼마든지 그와 관련 없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단순 모멘텀, 즉 안철수 씨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있는 거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절선만 딱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장에 아직 해석이 안 나왔어요. 분명한 것은 시장에서 예를 들면 자, 이 안철수 씨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누구와도 융합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이 종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아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나오면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을 딱 잡아놓으세요.
손절선. 여기 깨지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1870원. 네. 요거 깨지면, 시장의 해석이 안철수 씨에 대한 혹평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정치권 어떤 테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두려워할 단계가 아니라 아직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들고는 가시되 손절선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정치권 테마주는요. 딱 언제 보셔야 되는 거면 대통령 선거 당에 그 해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6곡에 5번째, 6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에 좀 대다수가 이 침류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에. 나노.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고구이님, 정멘토님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식은땀을 지금 삐죽삐죽 흘리고 계시거든요. 예, 그죠? 그래도 시원하게 힐링 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정멘토님께서. 자, KB금융의 주주 되시는 선생님 다음에도 꼭 전화 주세요. 자, 시원하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매수하셨어요. 75만 6천 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네이버를 며칠 전에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72만 원에서 71만 원대 중초반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72만 원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의 되돌림이니까 76만원짜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 페이스북이 전날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78만원대 78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75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기준 라인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72만원짜리 때죠. 2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이죠.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1차로는요. 짧게 잡아드릴게요. 1차로는 78만원 그리고 2차로는 약 8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24,000원에 30% 향후 전망. 아이고야.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죠? 이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 많이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싹 들어오니까, 이 조정 쪽에서, 저 지지 예측하고 사셨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지 예측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지지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지지를 자꾸 예측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물리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지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늘 얘기 드렸던 게 뭔가 하면, 지지, 즉 예측,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을 자꾸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자꾸 유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받을 거야. 지지받겠지. 지지받을 끼야. 지지되겠지. 이런 식의 어떤 매매. 그거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응하는 거고, 지지를 만약 예측하고 들어가셨으면 손절선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오늘 한 3%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중에 강하게 올랐다가 윗골이 달면서 밀려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세선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 추세선상인 이 1일 1봉 2평선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을 못 뚫고, 추세선을 못 뚫고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지지가 돼야 되는 거면 여기서 지지돼야 돼야 돼요. 그죠? 어디냐 하면 바로 21,000원대 부근. 저 요거 꺼드릴게요. 추세선을 한번 꺼봅시다. 19,600원 선이네요. 19,900원 선, 2만원 선 맞네요. 그죠? 거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만원 선을 손절가로 딱 잡아 놓으시고 마음 굳건히 하시고 들고 가보시되, 이게 반등이 오면요, 큰 반등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반등입니다. 23,200원. 왜? 지금 밀렸던 자리대에서 물론 예각으로 들어왔던 종목이, 예각으로 새로 떴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둔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들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면 2만 한
26,000원대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고 23,500원의 반, 26,000원의 반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번호 5869님. 땡 듣는 맛에 보냅니다 라고 했는데요. 해가 서쪽에서 뜨셨네요. 정답 보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매수하셨네요. 8,700원에 매수하셨어요. 20%신데요. 자, 일단 많이 큰 수익이 좀 발생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종목이 인터파크가 하나, 둘, 세 번째로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A, B, C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12,000원대 중반, 12,300원에서 한 12,600원, 7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지금 20%니까 절반은 매도를 하세요.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인데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 깨게 되면 전량 차익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 애교 많으시네. 자, 현대건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7만원이에요. 너무 높아서. 7만원요? 네. 아이고, 왜 이래 높게 사셨어요? 한참 됐어요, 이거 산지. 비중은요? 30%요. 30%. 네. 현대건설이 못 오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PF 잔액 대출이 이 회사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죠? 건설사 중에 제가 PF 잔액 대출이 안 는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 연말쯤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거 흐름들 보시면, 동화화성은 PF 잔액 대출이 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산업도 건설사한테 PF 잔액 대출이 확 줄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계룡건설도 보면 PF 잔액 대출을 확 줄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 살아 돌아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차트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삼성물산이나 PF 대출이 는 현대건설은 아직도 이 모양이었어요. 그죠? 삼성물산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ELS 관련해서 낙폭을 높였다가 ELS 만기 시점이 돌아오니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올라오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2,000원대예요. 62,000원대가 언제 오는 거 하면 네. 아마 날이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전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8월 이전에 저는 62,000원대가 한 번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안주들 잘 보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공개방송, 이거 TV 방송 마치고 나면요. 온라인도 들어오셔서 공개방송 좀 들어보세요. 무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들 다 해드려요. 현대건설 왜 PF 잔액 대출을 왜 늘었는가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아이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짧게 문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뉴인텍을 매수하셨어요. 1,700원에 비중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뉴인텍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지 않고 지금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박스권형으로 큰 박스로 보게 되면 1,800원에서 1,200원 부근입니다. 근데 중심 라인대를 좀 보게 되면 약 1,4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물론 분류가 돼 있고, 네, 경량화 쪽 섹터도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만약 오래 기다리기가 부담스럽다라면 1,600원 언저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좀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약 한 1,600원 정도 일단 오게 되면 6개월을 좀 보유를 하셨지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정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군 중에 세운 메디칼이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정멘토님의 종목은 네버 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 이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일단 오늘 방송이 끝나고죠.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공부방을 좀 열어놨습니다. 공개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바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시장 전략하고 그리고 이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오구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빰빰빰빰빰. 자,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시장, 대안주 정답은 나노엔텍이었고요. 나노엔텍에 대한 가격 전략도 공개방송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즐기시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종목군만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개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얘기해 드렸는데 내일도 이 시간대 고정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